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성여고 수학에 대해서 이번 중간고사 설명해 들어온 수학 강사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우선 현재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우선 이번 한성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 한성여고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성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우선 출제가 난이도라던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우선 서술형은 뒤에 있는 두 문항, 이 서술형 두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당 5점, 5점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객관식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한성여고 출제 방향과는 다르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단원에서 굉장히 많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개념 자체가 힘든 문항이 여기 지금 단원 자체가 이 두 단원인데 지금 개념 자체가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사실은 아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유형들, 필수 유형에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전년도라던가 재작년도에 출제됐던 기출과는 조금 난이도가 상향이 됐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면서 나 작년도 거는 되게 잘 풀었는데 올해 건 좀 힘드네 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예측을 벗어난 거죠.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내실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아마 요번 시험 단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더 힘들다라고 느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21문항이긴 하지만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서술형 워낙에 꼼꼼하게 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간 분배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모의고사 기출이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들도 틈틈이 아이들이 접해줘야만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함수라던가 그래프를 다루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래프를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한다 라는 아이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혹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중에 있는 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던 문제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센 난이도 정도가 능수능란하게 풀린다라고 하면 사실 한성여고에서 점수로 따졌을 땐 80점 이상을 윗도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고난도 문항까지도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꼭 필수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무래도 고득점을 맞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맞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90점 이상으로 올라와줘야 안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등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90점 이상적으로 올라와줘야 안정적으로 그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번 이제 시험 기간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문제랑 봤을 때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자 싶으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나왔다는 걸 눈치를 못 채죠, 사실. 네, 그거는 뭐 너무나도 매년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솔직히 동일하다라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워딩 자체가 똑같아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여기도 K값에 관계없이 접할 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유사 싱크로율이 거의 굉장히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수 자체를 봤을 때 보통 여기서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항등식에서 쓰는 표현과, 그다음에 접한다라는 것을 방정식 버전으로 봐주면은 접하게 되니까 중근을 갖겠구나, 교점이 한 개 생기겠구나, 판별식이 0이겠구나 라는 로직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그래프도 같이 그려지고 방정식으로 같이 간다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워딩에 익숙해서 이건 내가 봤던 유형인데 라고 보여졌더라면 사실 한상용어 기출을 푸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괜찮긴 하지만 정시까지도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더 좀 확대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대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이라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를 가리킬 때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가리킵니다. 우선 다항식 부채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항을 여러 개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5개 이상이면 복잡한 식이라고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키는데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림차순, 그러니까 다 문자를 봤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100%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상수항을 인수분해한 뒤에 큰 틀에서 인수분해하는 버전 한 가지와 제가 속개법을 알려준 무조건 1차식, 두 1차식의 곱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워딩이 보이면 D의 D는 0으로 가라 라고 가르쳐줬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긴 하였으나 사실 이 친구도 벌벌 떠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아이들이 평소에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것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갔을 때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워딩인 것 같아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아까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접한다는 워딩과 중근이란 말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벌써 시점을 먹고 들어갔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1타 2피죠. 두 개 다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수 유형으로서 개념을 가리킬 때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쉽게 먹고 가라라는 생각으로 알려줬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번 한성영어 같은 경우엔 개념에 따른 필수 유형이 다 출제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기말고사 때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땐 첫 번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개념, 그 단원에 따른 필수 유형들, 문항들을 분석하고 알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더불어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하였는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봐주시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 한성여고를 잘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사실 그전처럼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문제집을 3번 돌리네 2번 돌리네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문제집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번 한성여고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건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아이들이 손도 못 댈 만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보통은 아이들이 2차나 3차까지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익숙하게 느끼지만 4차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해요. 네, 괜히 안 배운 것만 같고 4차는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솔직히 1차식 다루면 2차식 다뤄야 되고 2차식 다루면 3차식 다뤄야 되고 3차식 다루면 4차식 다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냥 그런 건 안 배웠다라고 치부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니까 못 푸는 거고,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면은 검산식을 쓰는 건데 대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등식이라던가 식을 전개하거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라는 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응용시험 단계에 갔을 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공부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획일화된 하나의 풀이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의 풀이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대수적인 부분과 기하적인 부분, 함수와 방정식의 차원이 넘나드는 게 자유로워야 되고요. 부등식을 보면서도 함수가 떠올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이해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면서, 모의고사 기출이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지고 있었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필히 많이 공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 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수업 시간에 판서식 수업과 아이들이 1대1로 대면하는 수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학원 특성상 저는 이제 앞에서 판서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판여식 수업 외적으로 아이들과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조교가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저는 1분단부터 그 다음에 조교는 3분단부터 해서 크로스로 해서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옆자리는 비워둔 채 저희가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캐치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든지 시험 문제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첫 번째는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보고요. 두 번째는 주관식으로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으로 볼 때는 속도와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관식 시험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아이들 시험 대비 때는요. 아이들마다 숙제가 달라요. 프린트물도 달라서 아이가 빈약한 부분, 아이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따로따로 첨삭을 하면서 프린트물이 벼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개별적인 지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좀 학부모님들께서 만족도가 높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다 동일한 시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험지인지 안 느껴지시죠? 네, 채점도 다 제가 하고 있고 아이들의 풀이법까지도 제가 다 확인하면서 코멘트를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하나하나씩 갖고 있다가 학부모님들께도 캡처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오픈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너무 점수가 낮을 때는 아이들하고만 상담용으로 쓰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주관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친구한테 너 자꾸 이런 식으로만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이 사고가 정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어렵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껴서 아이들과 굉장히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보여드리는 예로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2시 반이에요. 저한테 이제 카톡하는 거죠. 모르는 거 있다고. 사실 쉽지 않죠.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답장을 한다고 해도 바로 오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 같이 아이들이랑 새벽에 질문하는 거 있으면 바로 받아주고 정말 모르겠다고 아이가 좀 그러면은 사실 줌을 열어서 제가 한 문제 정도라도 같이 알려주는 소통하는 거 아이들이 원한다 공부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 언제든지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을 한 반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한 반 속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보통 수상을 한 번 돌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2번 돌린 친구들보단. 그래서 그 한 번 돌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조한 점수를 받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적으로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학은 이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자기가 기초 지식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게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반 1등도 나왔고요. 네, 수상을 한 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4번 했는데도 맞기 좀 힘든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정말 난도가 아이들마다 점수가 편차가 크지만 그 친구들을 다 제가 봐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수업은 기본적인 수업도 같이 그 개념적인 측면도 필수 개념을 꼭 집어주면서 개념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변형되거나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 안에 기본과 그 다음에 필수 유형과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등급의 구애를 받지 않은 채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가는 거 그리고 보통 1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압도적인 1등을 만들어내자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1등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4등급이 있던 친구가 1등급이 된 거고 여기도 보시면 내신에서 6, 7등급이었던 친구가 그 다음에 1등급 맞게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4등급 맞았지만 1등급 받았던 것들 지금 보시면 다들 아이들이 중위권이라던가 중하위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1등급까지도 가는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학생들 자체
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실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고등학교에 맞는 교수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지 않고 적응을 못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이 아직 더뎌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 방향도 바꿔가면서 아마 빠르게 아마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하나만 보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용기와 좀 동기부여를 주시면 좀 아이들이 좀 편하게 좀 안정을 잡고선 성적 향상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는 지금 다 영상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 시험 기간이라던가 결석 시에는 영상 보강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화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딱 판서식 수업을 하는 날이고요. 네, 목요일 날에 보통 이제 보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왔을 때는 보통 조교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이랑 따로 1대1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묶어서 제가 수업을 한다거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1시에 수업이 끝나긴 하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남다가 제가 지금 활력부터 뛰어왔거든요. 저희 아이들 지금 이제부터 1시부터 3시까지는 심화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맡기고 있긴 하지만요. 무조건 공부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그런 건 못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또 이해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쉬운 걸 푼다고 우리 아이가 아직 뭐 어려운 거 풀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이해하는 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걸 막 풀어왔다라는 둥 나 어려운 문제만 다 맞았어 라고 말할 텐데요. 그거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자꾸 노출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냥 막연하게 못 푸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막상 노출시켜주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방법만 알려주면 아이들은 쉽게 따라오고 잘 적응하고 네, 문제를 그러면서 우선 저희 학원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번 한성여고 시험지를 봤을 때 몰라서 못 풀었다라는 것보다 너무 긴장이 됐다, 손이 떨렸다, 다 풀었는데 많이 실수했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아쉬웠다라고 말을 하지 모르는 게 나왔어요. 뭐 이런 식의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랬던 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보는 눈을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도 키워드를 좀 체크할 수 있고 이 키워드를 갖고 어떻게 푸는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잠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이들과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빨리 그걸 식으로 도출하거나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 거 그걸 같이 연습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 반 아이들은 사실 우리 아이가 뭐 6등급이 나왔어요. 뭐 조심스럽지만 성적이 너무 낮아요 라고 하셔도 무조건 저희 반 아이들은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아마 킬러 문항까지도 두루두루 공부하게 될 것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네,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금과 동일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아마도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함수를 다루는 게 취약하다, 그다음에 직선과 그다음에 원을 다루는 것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이 부분은 다시 잡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직선과 원을 다룰 때는요, 보통 수학은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요. 그래프를 이제 좌표 평면에 올리는 순간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것은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근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근의 유무 판별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무조건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랑 만나는 순간 교점,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X값을 알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빨리 대입해서 식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루는 훈련만 돼준다면 네, 아이들이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요.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는 제 반뿐만 아니라 다른 그레이드의 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네, 다양한 상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